대개 그 기농을 이렇게 하시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고민하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그렇죠. 또 뭐 이렇게 죽게 살기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닌, 직업을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일단 기농 기초를 하면은 네.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말 건데, 일단 지역 자원에는 이제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역 자원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가 이 먹고 살 거, 경제적인 먹고 살 부분인가요? 거. 이것은 이제 농업이니까 이제 특산품이 되겠죠. 네.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원이라고 한 중에 중요한 자원이 뭐냐면은 행정 자원이 있습니다. 행정 자원이 지역의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 가능하면은 지역 정책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기농 기촌을 하면은 이제 은퇴도 겸하고 하기 때문에 여가 여가 휴양 이런 컨셉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재미나는 거리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좀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지역 자원 중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나씩 좀 풀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 특산품의 경우는 어느 지역의 특산품이 선택과 집중, 정책적인 그 투여, 그다음에 개발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전혀 여러 군데가 다 차별화가 돼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어느 지역 하면은 뭐라는 것이 이제 거의 이제 굳어져가는 그런 거 추세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상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오이가 많고 뭐 포도도 많고 뭐 이런 거, 고창 하면은 수박도 많고 그다음 오디도 많고 부안도 오디가 많고 고창은 복분자가 많고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충북 제천 하면은 약초가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진안 하면은 이제 아토피, 아토피가 이제 또 이렇게 흥성하는 지역, 이렇게 이제 특화돼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그런 특화된 품목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죠. 그러면 행정자원은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자체장의 의지나 지자체에서 조례나 아니면은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점들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자원에서 대개 이제 기농하신 분들이 그 지원을 뭘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질문이 한 80%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군이나 시에다가 담당자 할 때 한 80%가 질문이 뭘 지원해 주냐. 한데 지원이라고 한다면은 언뜻 보기에는 이제 돈에 대한 지원이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정 지원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지역이 가고자 하는 그 정책하고 같은 흐름을 타는 데를 이렇게 맞추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 특산품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보면은 대개 그 정책이 보면은 지역 특산품들을 이렇게 이제 많은 행정 지원, 자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자금 지원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장목반을 이렇게 형성한다든지 영농조합 법인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런 그 단체를 하고 최근에는 마을 기업이 이렇게 흥행하다 보니까 마을 쪽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이렇다 보니까 그런 그 정책의 흐름을 잘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행정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으로 조금 아까 상주 말씀하셨지만 상주나 이 금산 같은 경우가 이 기농기촌 정책을 잘 쓰는 것 같은데 상주 같은 경우는요. 그 멘토를 지정해가지고 그 소득을 내는 그 기술이나 이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만드는 방법 같이 마케팅해서 생산해서 잘 살아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산 같은 경우는 그 추부 깻잎은 1년에 소득을 만들어내니까 그 깻잎 농가하고 연계해서 그 장목반원으로 들어가서 당장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단기 소득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육 시스템하고 개발 시스템, 사회적 기업 이런 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역들이 대개 그런 이제 정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가지고 하면은 본인의 그 고민도 이렇게 많이 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그 지원, 그러니까 개인적 지원은 없지만은 장목반 단위로 이렇게 지원 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장 박스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뭘 자꾸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이 가는가를 이렇게 봐가지고 그 정책 속에서 공동체, 내 포지션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가 나에게 융자를 얼마 해주느냐, 정착 지원금을 얼마를 주느냐, 아니면은 돈을 얼마를 주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지역사회에 가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해주는 인간관계나 네트워킹,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마련해주는 이런 행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이 어느 지역에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느 지역에 가면은 어떻게 살 수 있고 일과 취미와 그다음에 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소셜 시스템이 형성이 돼서 이 시스템 속에서 자기가 은퇴 이후에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지자체들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뭐 행정 자원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행정 자원하고 같이 네. 가는 그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개인적 지원을 이렇게 희망하기보다는 이런 그 장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그렇게 가서 하면은 본인의 문제가 이제 풀릴 수 있다. 특히 여기서 또 같이 하나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것이 여기는 이제 같이 흐름을 같이 가니까 지역하고 가니까 주변에 곳곳에 선생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행적으로 그렇죠. 성공하신 모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는 같은 방향이지만은 성공을 하는 기농 성공하는데 혹은 기농 정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기술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고 하는 이 두 개의 컨셉을 이제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가나 휴가 같은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여가나 휴가가 과거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여가, 휴가, 휴양, 그다음에 이 휴선의 개념까지 이렇게 커지면서 이것이 힐링으로 가고 다른 한쪽이 뭐 오토 캠핑이나 뭐 이런 캠프 이런 문화로 가고 하면서 자연 속으로 과거에는 인공 시설물 속에서 들어가서 사는 이런 흐름이 이제는 자연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 펀의 개념하고 여가 휴가 그다음에 뭐 엔조이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는데 여가 휴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요거는 뭐 펀하면 이제 재미인데 이제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즐기는 부분도 있지만은 마케팅 입장에서 보면은 고객 관리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선 이제 본인 입장에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면은 이제 은퇴를 하고 아니면은 뭐 제2의 창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전성기를 이제 보내고 나서 지역에 가서 정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개 이제 40대 이렇게 중반 이후 뭐 50대 중반 이렇게 베이비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죽지 않으면 살기로 이렇게 그냥 일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 가고 삶의 여유를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그 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즐길 거리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펀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마케팅 요소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이나 친구들이 내가 이제 촌으로 기농이나 기촌을 해 갔다 하니까 우리 집에 이제 놀러를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농사 짓는 그것만 보면은 참 단조롭죠. 근데 주변에 그런 그 펀 요소가 이렇게 많으면은 그걸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양양 같은 경우에 바다도 있고 설악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계곡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객을 혹은 이제 친구들을 우리 이제 집으로 초청했을 때 혹시 내가 이렇게 바쁠 때 같이 이렇게 동행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야, 너 설악산 갔다 와. 해도 자기 혼자 이렇게 즐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펀이한 요소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뭔가 있는가 하면은 이 재미가 있는 곳에는 양양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1년에 관광객들이 뭐 한 600~700만 명이 이제 다녀가지 않습니까? 꽤 많이 오네요. 해수욕장, 설악산 오는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구태여 내가 상품을 가지고 시장으로 나갈 것 없이 길목만 잘 지켜도 이미 오시는 분들한테
물건 다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양양 같은 경우에는 그 낙산패, 네. 그다음에 이제 복숭아가 유명한데 거의 뭐 시장 판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관광객들한테 다 판매돼가는. 그래서 이 펀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즐기고 고객들한테 이렇게 즐김을 주는 요소도 있지만은 이것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한테 앉아서 내 상품을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마케팅 요소도 강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이 펀의 요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펀의 요소하고 네. 지자체의 정책하고 그다음에 특산품하고 이것이 어떻게 융복합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만들어지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남 강진 같은 데 보면은 예. 강진을 하면은 이제 청자의 도시 예. 이 강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기농해 가지고 이제 특산물이나 뭐 이렇게 여가를 보내면서 내가 도자기 공예에 심취를 해도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강진 천자는 이제 그 강진군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특화업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럼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막걸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청자에다가 뭐 쌀 조청을 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지역 요소들하고 결합할 수 있는 요소가 특히 아까 유 박사님 말씀하신 융복합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네. 요소가 상당히 강한 거죠. 네. 이제 그런 요소들을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기농 정착률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네. 그 귀농귀촌 준비하실 분들이 네. 지역 자원을 그 먹고 살 수 있는 특산품이나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행정 지원이 네. 이나 정책이 명확하게 네. 마련돼 있는, 그다음에 여가나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네.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지고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이런 지금 지역 자원 활용하고 네. 좀 보다 편하게 귀농귀촌을 그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오늘 아까 뭐 대통령님 네. 만나 뵙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농림부도 보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농업인들만 가지고는 실제 동력을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네. 이번에 이제 도시민들을 농촌 이주해서 제2의 동력으로 네. 삼으려고 하는 정책이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요 세 가지를 잘 이렇게 결합하는 방법이 이제 우선은 도시민들이 이제 잘 안착을 해야 되니까 네. 뭐 이런 쪽으로 요 세 가지 요소를 좀 이렇게 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이번에서 네.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언컨대 개인적으로 공짜로 주는 돈은 없다. 라고 결론 지어도 괜찮겠죠. 네, 그렇죠. 예, 대개 이제 농림부에서 9가지인가 정책 자금 주는 것들은 이자가 낮지만은 다 이제 그 융자죠. 융자로 네.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정책하고 같이 간다면은 이제 장목반에는 시설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죠.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50%를 보조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한테는 없지만은 정책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게 좋다. 네. 그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